네, 박근혜 대통령 앞서 보신 대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와 함께 경제 활성화 등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네, 관련 전문가 모시고 오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곽수종 경제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제 앞서서 함께 보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보면 어쨌든 북핵 문제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 문제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주목받았던 게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까였는데요. 박 대통령의 북핵 관련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하시나요? 글쎄요, 뭐 제가 이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는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의 어떤 그 담화 발표 및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기도 땡겨지고 그 말하자면 한반도 안보 상황의 엄중성에 비추어서 대통령의 어떤 결연한 의지, 그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좀 모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비롯된 걸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어떤 국민의 기대와 한반도 안보 상황이 변화된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 말씀의 내용과 그다음에 수위 그리고 이 연설 내용의 분량으로 비춰본다면 이런 대외적인 어떤 기조의 흐름과는 다소 약간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내용의 특징으로 본다면 이번 그 실험이, 북한의 핵실험이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다. 또 이 핵 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현 북한 핵실험의 엄중성을 정의한 것은 마땅한 저는 그 바른 그 성격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북한이 앞으로 뼈아프게 느낄 수 있게 제재를 가하겠고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상당한 그 대통령의 의지를 읽어볼 수 있는데, 예. 특히 중국의 어떤 그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중국이 현재 핵실험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에 비추어서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위는 지나치게 나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악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정부 당국이 한중 외교 관계를 가장 최상에 와 있는 러브콜을 받는, 축복받는 상황이라까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왔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상과 지금 중국 주석과 전화도 여태까지 거의 일주일이 다 돼가고 있는데, 전화 통화도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한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기대, 그리고 이 중국의 어떤 대북 제재에 대한 향후 태도 전망, 이런 걸로 비춰진다면 최소한도 대통령이 직접적인 어떤 유감 표명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네네. 중국 정부 당국에 대해서 이런 뼈아픈 제재를 느낄 수 있도록 중국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중국 측이 현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재평가해서 국제사회의 제재 불이익에 어느 정도 상응할 수 있는 어떤 제재 수위를 촉구하는 정도까지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러 얘기를 이번 기회에 하신 것은 참 잘했다. 네. 왜냐하면은 북한이 단순하게 이런 핵무기를 앞세워서 한반도 안보를 흔들 뿐만 아니라 예. 다양한 형태의 테러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테러 문제에 대한 어떤 무능함을 촉구한 것은 잘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단순하게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는 테러 방지법을 얘기하셨는데, 예. 테러 관련 전반적인 법, 즉 사이버 테러도 있고 일반적인 테러도 있지만은 전형적인 테러죠. 그다음에는 금융과 관련된 특정 금융 정보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한의 테러 어떤 그 의혹 자금, 예, 예. 또 국제 테러 단체와 연계될 의혹이 있는 자금을 추적하는데 국정원이 전혀 액세스가 없어요. 예. 이런 특정 금융 정보법까지도, 그래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테러 방지법이 국회에 여러 개가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테러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런 것을 앞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고, 네네. 한 가지만 이제 아쉬운 점을 더 얘기한다면은, 일단 북한의 핵이 지금 뼈아프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제재가 단순한 유엔 차원의 제재가 아니라 우선 우리 국내적으로 우리 정부 당국이 양자적인 차원에 할 수 있는 제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재 수단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도
다소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 북핵 문제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요. 사실 오늘 뭐 분량으로 따져보면은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보다는 경제에 좀 더 방점이 찍히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입었던 의상도 그 경제 활성화 복이다 이렇게 불렸던 빨간색 의상이어서 그 부분도 관심이 갔는데 그 성격 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성격이 애매모호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대국민 담화는 최근에 북핵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엄중한 상황인식, 그에 대한 정부 대처 이런 것들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북핵 문제는 아주 적은 부분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경제 문제에 할애를 했는데 그것도 경제 관련 법들 이 처리 문제에 대한 국회의 그 촉구를 하는 수준에 그친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오늘 담화가 특별 담화인지 연두 기자회견인지 아니면은 어떤 그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오늘 회견인지 이런 성격이 아주 모호해서 국민들 입장으로 볼 때는 대통령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런 의문이 올 수가 있고 저희 같은 언론 출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하자면 언론에서 헤드라인 제목을 뽑을 만한 것도 마땅히 나온 게 없다.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예. 일단 그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좀 더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 긴장감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전반적인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서서 우리 전옥형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대응책에 있어서는 별다른 게 없었다.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어떤 반복 아닌가 하는 측면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에 대해서도 사실은 유엔 안보리의 그런 그 제재 결의안이 실효성이 있으려면은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좀 잘해달라는 정도의 그런 호소 이런 정도는 좀 약한 거 아닌가 보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확실한 경고와 함께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시 이런 일들이 재발이 되고 이런 긴장 완화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취하겠다는 그런 입장 표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약한 것 같고 미국에 대해서도 사실은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교서를 발표했습니다만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은 또 미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북핵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핵 문제라는 것이 뭐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꼭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 이기 이전에 남북 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아주 지렛대 역할을 철저히 해주고 또 선도적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좀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더 언급을 확실히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좀 미흡한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남는 대국민 담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셨지만 미국도 30분 차이로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도 어떤 신년 회견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북핵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 교류라든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양쪽에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 빠졌다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교감은 전혀 없었던 걸라고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 미국이 악의 제국보다 실패한 국가에 의해서 더 위협을 받고 있다. 딱 그 부분 하나만 언급을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실패한 국가라는데 북한이 들어가는 것이냐. 실제로는 IS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해석은 지금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전략적 무시다. 네. 오바마는요, 무조건 그냥 손대기 귀찮은 거는 전략적 인내라 그러고 전략적 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북한이 자기들 키워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겠다. 미국은 그냥 부담을 들기 위해서 그렇게 넘어간 거라고 보이는데 미국과 한국은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북한과 국기 휴전선을 맞대어서 대치를 하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처럼 좀 한가하게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의 담화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 북핵 위기에 대한 이 특별 담화고 신년 기자에게는 이제 없어지고 그걸로 대체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담화의 성격이 경제 문제의 한 팔, 그다음에 대북 문제의 인데 대북 문제에도 뭔가 문제가 어떤 심각한 지적은 없었어요. 네. 사실 뭐 이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이 냉전이 없어진 이후에 그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강요를 해서 한국에 있던 전술핵 무기를 다 들고 나가면서 북한도 비핵화 시키겠다고 해서
남북 간의 비핵화 선언을 92년 2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행태의 게임을 하고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을 보고 한반도 비핵화가 이렇게 무력화된 이상은 미국이 한국의 이 북핵 위협으로부터 해줄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전술핵 무기라든지 이런 문제를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겠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필요는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이제 이 폐쇄를 비롯한 다양한 카드를 북한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북한의 문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을 굉장히 좀 압박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대통령도 통화도 안 되고 이 국방부 장관도 통화도 안 되는 이런 현실에서 중국이 그간에 우리한테 이야기해온 부분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육자회담이나 비핵화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좀 질러볼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굉장히 무난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내용이 싹 빠지니까 한국에서도 갑자기 핵의 내용이 조금 바뀐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제 문제에서는 사실은 가계 부채, 그다음에 기업 부채, 또 주거 문제, 지금 뭐 전월세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문제가 결국은 소비나 투자 위축으로 연결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대통령이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하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이 예를 들어서 통과시켜주라. 1년 뒤에 책임지게 또는 뭐 대통령 내용 보면 말씀 내용 보면 경제 활성화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과 주면 이렇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야당을 보고 적극적으로 내가 책임질 거니까 1년 뒤에 심판해라. 법 다 통과 좀 시켜달라. 기왕에 말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서 곽수종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그 얼마 전 한국노총의 그 합의 파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궁금했던 것은 5개 법안 중에 기간제법은 좀 양보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배경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대통령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경제가 8이었고 안보 쪽이 한 2 정도라는 말씀하셨을 만큼 상당히 경제 쪽이 위중하다, 엄중하다는 것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이 이 경제개발 3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리고 4개의 어떤 혁신 과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고 방금 지적하셨던 대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지금 노동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 이렇게 표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포가 전체 우리 임금 근로자 수가 한 1,900만 명 정도 되는데 비정규직의 경우에 한 630만 명, 그리고 정규직 경우에 한 1,300만 명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비임금 근로자가 또 한 600만 명 정도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어떤 격차,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간제라든지 파견 근로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든요. 비정규직 부분이 이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제 이 근로를 갖다가 늘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한 50만 명 정도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나서 2014년보다 늘어나서 2015년 8월 현재 조사에 의하면 한 50만 명이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비정규직 쪽에 일자리가 점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아까 우리 황장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득 규모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왜냐 그러면 정규직 같은 경우에 평균 임금이 270만 원 정도 되는데 비정규직은 한 150만 원에서 160만 원입니다. 한 1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저축이 줄어들게 되고요.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라든지 내수나 수출 부분에 있어서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그 위중성, 엄중성에 대한 인식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법 말씀을 우리 고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법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법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원청업체가 있고 하청, 2하청, 3하청, 4하청까지 내려가면 밑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번 3대 혁신 계획 과제 안에도 들어있습니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그런 경쟁 구조.
3하청 정도만 내려가도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한 80~90%가 될 정도입니다. 예. 그만큼 현장에서의 느끼는 긴박감과 위중함은 심각한데 이 법제도를 뜯어 고친다고 해서 이런 현실 실물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판단이 아닌가 싶고요. 또 유일호 부총리 예정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전월세난 이런 문제에 대한 위중성 이것을 좀 더 안일한 모습으로 좀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물론 정책 당국자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그 자체가 위험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회적인 표현으로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정책적인 해결 또 실물 경제적인 해법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 이것은 앞에서 북핵 문제와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 전쟁이고 하나는 소프트웨어 전쟁인데 하드웨어는 북핵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는 경제 전쟁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이 움직이는 모습이 아주 비슷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활동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치 외교적인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경제 외교는 마치 정치 외교에 있어서의 북핵 문제와 대해서 중국과의 어떤 합의 문제 그렇게 공을 들였음에도 지금 중국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경제 외교 문제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시고 실물 위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나왔으니까 추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올해 지금 오늘 회견 자체가 경제에 많은 비중을 줬다 한다면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나와야 하고 또 올해 어떤 경제 전반의 그런 그 구상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그 일부분으로서 경제 법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도 좀 촉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 내용의 대부분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법안과 노동개혁 5법 이 부분에 활용을 했는데 그 부분은 그동안 수석비서관 회의 또 국무회의 다 했던 내용들의 재판이고 또 국민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촉구를 해달라 국회에 대해서 심판을 해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려면은 우선 노동개혁5법 중에서 하나는 기간제법 이 부분은 양보를 했습니다만은 우선 그 노사정 당사자인 한노총부터가 지금 정부가 계약을 한다 했고 이렇게 파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어서 국회에 갖다 줘야지 이 부분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국회는 지금 그 협상의 당사자인 원유철 원내 대표께서 지금 과테말라 특사 가는 게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지금 비상시국이고 경제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고 하신다면은 갔던 사람도 지금 되돌아와야 할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경제부총리까지도 그 개각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지금 중국 증시의 불안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연초부터 아주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재사 경제부총리가 바뀌면서 사실은 뭐 그걸 파악하고 하는 데만도 상당히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적기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큰 틀의 어떤 얘기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동안 나온 얘기만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고 더군다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별의별 질문들을 다 답변하다 보시니까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시는 거냐 도대체 청와대 홍보 라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를 어떻게 하려는 건지 저는 그것부터가 의문이 들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오늘 무슨 얘기 하신 거냐 옛날 하던 그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달라 그 얘기냐 그렇다면은 여당 대표들만 불러서 청와대에서 촉구를 할 게 아니라 지난번에 여당 대표들은 불러서 했습니다. 오히려 야당 대표들을 불러서 또 뭐 전화로라도 이렇게 촉구를 좀 하시고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이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국회의 어떤 입법 기능이 죽은 데 대한 그 국민에 대한 호소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 결집을 통해서 국회에 압박하겠다는 이런 메시지가 전반적으로 달려 있는데 이제 충분히 국민들께서도 이해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그래서 대통령께도 직접
이러한 그 지금 현 우리 국내 경제와 안보와 관련된 어떤 위중한 상황을 네네. 입법 조치를 취하는 국회의 어떤 영향력 있는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지도부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청와대 얼마나 높습니까? 100명, 200명 다 초대에다가 대통령이 직접 호소하고 이렇게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메시지를 네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 한 사람한테 전달하는 강력한 노력이 네네. 이제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네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봐요. 그 진단이 제대로 써야 처방이 제대로 나오는데 예. 저는 그 예를 들어서 오늘 대통령 말씀을 혹시라도 잘못 언론이 전달되게 되면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법만 통과시키면 경제가 산다. 그러면 이 노동관계법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 활성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원시화법만 통과되면 예.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식으로 부분만 듣다 보면 지금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는 성향이 좀 많아요. 지금 그 경제 전문가들을 뭐 언론사에서 한 300여 명을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떠냐 하니까 장기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게 92%입니다. 그리고 57%가 1, 2년 내에 IMF 같은 위기가 올 거다. 네. 일반 국민들한테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물어보니까 59%가 그런 IMF 같은 위기가 올 만한 심각한 상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을 소개해서 신용등급이 올라갔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의미도 없어요. IMF 직전에도 신용등급 뭐 이렇게 올라갔다 어쨌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진짜 신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살아나기 어려운 심각한 장기 침체 상황에 빠져 있고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가 장기 불황에 이렇게 다 허덕이고 있는 네. 한마디로 이 어떤 세계 경제 로테이션 과정에서 굉장히 사이클 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서 네. 이런 것조차 즉 이런 법조차도 안 하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최소한의 경제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그냥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게 필요하다. 예, 그리고 좀비 알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예, 마치 이런 게 통과돼서 경제가 살 것처럼 이야기를 메시지를 주면 나중에 알겠습니다. 조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서 대답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전옥현 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곽수종 경제학 박사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